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겁게 국어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온라인 수업 듣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있어요? 혹시 이불에 누워서 듣거나 TV 틀어놓은 다음에 재생만 시켜놓거나 식탁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재생만 시켜놓거나 이런 학생들 없겠죠? 자, 온라인 수업은 무조건 책상 위에 앉아서 교과서와 활동지, 필기구를 펴놓고 집중해야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필기하고 밑줄 긋고 모르는 내용에서는 잠깐 멈춰서 이해하면서 다시 재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 기간을 자기주도 학습 능력,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나 스스로 설득시키고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고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도를 쭉 나갈게요. 자, 오늘은 어디를 나갈 거냐면 매체 바르게 읽기를 나갈 겁니다. 교과서 어디냐면 172쪽이네요. 그쵸? 교과서 172쪽에 매체 바르게 읽기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할게 얘들아.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을 수 있다. 자, 매체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매체라는 건 뭐 뉴스, 신문, 뭐 이런 것들, 뭐 잡지, 책, 요런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통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요런 걸 우리가 매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면서 읽을 수 있다. 요게 이번에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사실 요런 내용 공부해 봤었죠. 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었고 우리가 뭘 공부했었냐면은 여러 가지 그래프, 뭐 사진 자료, 그림 자료 이런 각각의 자료들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어요. 자, 이번에도 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교과서를 내려서 자, 여기 도입 부분 한번 보자. 자, 여기 또 아름이가 나와요. 아름이가 쉬는 시간에 이번 달에 나온 학급신문을 읽고 있다. 지나가던 강산이도 함께 보는데 점점점 해갖고 나오죠. 이번 호의 특집 기사는 여자네요. 이번 호의 특집 기사는 찾아가자 우리 동네 맛집이야. 허허 이거 봐. 비빔밥 사진을 보니 침이 고이네. 정말 침이 고이네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기사에는 음식 사진뿐이잖아. 이 기사만 보고는 음식점을 찾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 맞아. 다른 자료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아름이랑 강산이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자, 여기 보자. 아름이가 기사만 보고 음식점에 찾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 까닭을 말해보자. 기사만 보고 음식점에 찾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 까닭이 뭐예요, 여러분? 음식 사진밖에 없잖아요. 찾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약도나 지도, 찾아가는 길 이런 게 나와야죠, 그쵸? 학급 신문 기사에 어떤 자료를 추가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뭘 추가하면 좋겠어? 찾아가는 길 해서 그 지도를 딱 본 아이들이 여기구나 라고 딱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쭉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위에 올렸던 뉴스 영상 보고 왔죠? 그 뉴스가 바로 뭐냐면 미리 가본 현금 없는 사회라는 뉴스였죠. 그쵸? 자, 그 뉴스를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랑 한 장면 한 장면씩 보면서, 이 뉴스에서, 이 뉴스라는 매체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 방법, 그리고 의도를 판단하고, 파악하고 평가해 보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알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넣어서 지갑처럼 쓰는 모바일페이 이미 쓰고 계신가요? 최근 이 모바일페이의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보편화되면 빠르면 15년 안에 우리 일상에서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모바일페이가 현금을 대체한 미래 어느 하루를 그려봤습니다. 땡땡땡 기자입니다. 하고 요런 화면이 나왔었죠. 그쵸? 자, 요 화면을 한번 분석해보자. 요 화면 보면은 일단 아나운서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뭐 어떤 그림이야? 이 그림은 그치 모바일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이지.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보면은 자막으로 보여주자. 자막. 그래서 모바일 페이와 결제를 통해서 자, 어떤 내용을 보여줬어? 아, 이 뉴스의 중요한 내용. 주제를 보여줬죠, 주제. 주제를 보여줬고, 자막도 마찬가지로 현금 없는 사회, 요 중요한 내용을 자막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 이미지와 자막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자, 쭉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기자가 또 막 말을 합니다. 현금이 사라진 2030년 20대 직장인의 어느 일요일 외출길 지갑은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요깃거리를 산 뒤에 스마트폰으로 결제 완료. 버스 요금 결제도 스마트폰을 누르면 끝. 점심값도 커피값도 스마트폰을 한번 누르는 것으로 끝. 쇼핑 역시 스마트폰만 되면 결제 완료. 지하철 보관함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선배의 결혼식. 접수대 앞에 줄을 서서 축의금을 내는 건 옛날 얘기. 예식을 본 뒤 무인 접수대에서 신랑 측 QR코드죠.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기부도 스마트폰을 한번 누르면 끝.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표현 방법, 이게 뭐가 있을까, 얘들아? 일단, 여기 보면은 요 두 가지 이미지, 요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모바일 페이의 간편성을 제시를 하고 있죠. 얘들아, 모바일 페이 엄청 간편해. 이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딱 되자마자 띡 하고 결제가 여기 이렇게 결제라고 딱 뜨잖아. 여기도 요 핸드폰 축의금 결제 돈이 막 스스로 빠져나가서 딱 결제가 되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모바일 페이가 정말 간편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요 부분, 요 말 부분에서 좀 특별한 거 여러분 뭐 느꼈어요? 뭐가 좀 특이해요? 그렇지. 맞아, 바로 그거야. 자, 여기 봐봐. 결제 완료, 끝, 결제 완료, 끝. 자,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뭐 서술어, 우리 서술어가 뭔지 알잖아. 이렇게 없습니다,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됩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봐봐. 결제 완료, 끝, 결제 완료. 이렇게 그 말의 끝맺음을 명사를 통해서 명사 중에서도 어떤 말? 결제 완료, 끝. 요런 단어들을 통해서 끝맺고 있죠. 그쵸? 요거,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끝이 지금 한 번 쓰였고, 두 번 쓰였고, 세 번 쓰였고, 결제 완료도 한 번 쓰였고, 두 번 쓰였어요. 명사형의 이런 끝이나 결제 완료, 요런 단어를 반복해서 썼어요. 반복해서. 요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편의점에서 요깃거리를 산 뒤에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누르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 명사로 문장을 끝맺고 왜 그걸 반복했을까?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요 모바일 페이의 간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자, 알겠죠? 이렇게 명사로 끝맺고 요거를 계속 반복한 이유는 강조하기 위한 어떤 표현 방법이다. 뭘 강조하는 거냐면 간편성, 모바일 페이의 간편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꼭 지금 필기하고 있죠? 필기하고 있어야 돼. 자, 요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길거리 떡볶이를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 전기요금 납부도 모바일 페이로 한 번에. 대학생 동생 용돈도 동생 이름과 금액을 적으면 바로 송금 끝. 모바일 페이만으로 보낸 미래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또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부분에서 어떤 표현 방법의 특징이 뭘까? 여기 화면을 한번 볼까? 얘들아, 요 화면의 특징이 뭐예요? 화면의 특징이 뭘까? 봐봐. 여러 가지 장면을 어떻게? 한 번에 보여주지. 한 번에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장면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어. 근데 그 여러 장면이 뭐야? 결제하는 장면이지. 결제.
결제를 하는 여러 가지 장면을 한 번에 보여줘. 요걸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내용이 뭘까? 바로 그거예요.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야, 강조. 알겠죠? 자, 하나하나 여기서 이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한 번에 빡 이렇게 한 화면에 이렇게 9가지 장면을 딱 보여주면은 그 다양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게 그 내용이 강조된단 말이야. 자, 그럼 그 다음 보자. 미래 사회를 가정했지만 앞서 나온 장면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현금 없는 가게가 늘고 있고 중국에서는 노점상에서도 모바일 페이를 쓸 수 있습니다. 노점상이 뭐야? 포장마차 같은 거. 길거리에서 점포 없이, 건물 없이 파는 그 상인들을 노점상이라고 하죠. 노점상에서도 모바일 페이를 쓸 수 있대요. 자, 여기 막 그래서 이미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자, 이렇게 여러분 잘 들었죠? 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우리는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스웨덴어래요. 우리는 현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라는 스웨덴어야. 그래서 가게에서 요 이미지 보면은 우리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 요거를 이미지로서 잘 드러냈죠.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볼게. 자, 한국의 모바일 페이 시장은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3분기 모바일 페이 하루 이용액은 294억 원으로 반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은 모바일 페이의 하루 이용액이 있죠. 그쵸? 모바일 페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모바일 페이. 현금 결제 안 하고 핸드폰을 사용해서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내용이죠. 그 많이 늘어난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어? 뭘 통해서? 이거 중요하다 얘들아. 뭘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뭘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프인데 어떤 그래프예요 얘들아? 막대 그래프. 요걸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어. 그쵸? 왜 보였어? 이 막대 그래프 왜 사용했어, 얘들아? 왜 사용했어? 한눈에, 요걸 보면은, 한눈에 내용 파악이 돼요. 한눈에 내용 파악이 돼요. 그 내용은 뭐야? 이 내용은 뭐야? 모바일 페이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요 내용을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썼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인터뷰 보자, 인터뷰. 김땡땡 직장인. 저는 하루에 한두 번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갑을 꺼낼 필요 없이 비밀번호만 스마트폰 앱에 입력하면 되니까 편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자, 여기에서는 인터뷰를 활용했어. 인터뷰를 활용했어. 야, 기자가 그냥 말을 해도 되잖아. 기자가 나와서 사람들은 지갑을 꺼낼 필요 없이 비밀번호만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이렇게 기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요 일반 사람들 영상 띄워놓고 일반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넣었냐? 왜 그럴까 얘들아? 현장감 있게. 현장감이 있어. 현장감 있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봐봐. 너네 생각해봐. 막 선생님이 맨날 막 공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학습 전략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여기 용화중학교 졸업해서 삼성고 간 선배가 와서 얘들아 나는 이렇게 공부했단다 하면서 공부 방법 알려주면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와닿겠지. 그치? 불과 나보다 몇 년 앞에 선배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했다고 하니까. 그쵸? 바로 그런 거야.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면은 우리가 현장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알겠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갈게.
자, 현재 10여 개의 모바일 페이 업체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금은 갈수록 사용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2015년 전체 지급한 결제액 중 현금 비중은 36%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밑돌았습니다. 밑돌았은 건 이제 낮다는 거죠. 그렇죠? 적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 여기. 자, 여기에 집중해야 돼. 자, 여기에서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습니까? 무슨 표현 방법? 그렇지. 그래프가 쓰였어. 근데 여기에서는 띠 그래프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띠. 요게 띠라는 거예요. 띠. 요게 띠. 알겠죠? 띠 그래프라는 것이 쓰였어요. 띠 그래프가 쓰인 이유는 왜 띠 그래프를 썼을까? 자, 여기 확대해 놓고 좀 같이 한번 보자. 자, 띠 그래프 보면은 요 그래프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이 그래프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얘들아? 이 그래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 봐봐. 여기 신용카드 금액이지. 신용카드 금액. 신용카드 금액이 어떻게 됐어? 아, 요만큼 늘었구나. 근데 여기 현금이지, 현금. 요 현금은 어떻게 됐어? 아, 줄었네. 그쵸? 체크카드도 어떻게 됐어? 아, 줄었구나. 요게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숫자로 제시하는 것보다 한눈에 보여.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현금 사용자들이 굉장히 줄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보여줄 때 띠그래프를 이제 사용하면은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한눈에 보기 쉽죠. 한눈에 이해가 돼. 뭐가? 어떤 내용이? 시간이 현금이 갈수록 사용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더 한눈에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그 밑에 보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페이를 쓰는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 목표 시한을 2030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웨덴은 화폐 발행량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막이 이렇게 나와서 중요 내용을 딱 제시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스웨덴은 화폐 발행량까지 줄이고 있대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갈게. 자, 한국은행도 다음 달부터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해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받는 대신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전 없는 사회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동전을 자료 화면으로 띄워줘서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가자. 현금이 사라지면 금전거래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면 가상화폐나 금은 물물교환 등 다른 은밀한 거래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뭐 주로 내용이 뭐 그런 거지. 현금 없는 사회가 됐을 때 부작용들, 가상화폐, 금은 물물교환 등 다른 은밀한 거래가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여기는 단점,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지. 현금이 사라졌을 때 장점, 단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자. 자, 여기 다음 볼게. 인터뷰 임땡땡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부정결제 방지 시스템, AI, 사이버 보험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증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임땡땡 교수님이 말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또 뭐가 쓰였어? 인터뷰가 쓰였네. 인터뷰가 쓰였는데 아까 인터뷰는 시민이었잖아. 시민이었는데 이번에는 누구야? 교수네. 교수는 우리가 주로 전문가라고 불러. 이 결제와 관련된 어떤 권위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어요. 아까는 우리와 비슷한 시민들의 말을 인터뷰에서 현장감을 전달했는데 지금은 우리와 비슷한 시민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등장시켰어. 왜 전문가를 등장시켰을까? 왜 전문가를 등장시켜서 인터뷰를 했을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보도에 신뢰성을 높이고 있어요. 신뢰성. 그러니까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이런 전문적인 내용은 이 교수 정도 되는 사람,
각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말해야 아 저게 믿을만 하구나라고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보자. 신용카드에 더해 모바일페이의 빠른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현금 없는 사회는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동전이나 지폐를 이렇게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기자가 진짜 박물관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기자가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다만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 현금이 더 익숙한 노년층 등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모바일페이로 큰 돈을 결제하거나 송금에도 문제가 없도록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같이 이 내용을 봤어요. 자, 그 다음 영상에서는 요 뒤에 요 학습 활동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